오늘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권태영 소장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웅진 싱크빅 라이브홀 채널에서 초대를 받은 교집합 스튜디오 권태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뒤에 보이시죠? 초등 때 안 해놓으면 후회하는 3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귀중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집합 교육연구소 권태영 소장입니다. 고등맘의 후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때 잘하는 게 초등 때 반짝 잘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시다가 막상 아이가 중학교 되니까 갸우뚱하더니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이게 아닌가 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라이브홀 이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후회가 없으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학습적인 측면에서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등 때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짜 공부 습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 우리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초등 때는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습관과 태도를 만드는 걸 텐데 그런 게 세팅이 되기도 전에 학원 위주의 학습을 해서 결국 나중에 자생력이 없어지는 아마 큰아이가 고등학생을 경험해 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오히려 학원 공부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안 다닐수록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언제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초등이죠. 자, 그래서 그런 습관 자체가 무너진다. 사실 숙제 그리고 뭐 이렇게 수업만 들으면 아이들 스스로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열심히 하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레테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유명하고 빡센 학원의 특징이 사실 그 레테 자체도 엄청나게 선행을 보죠, 사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되게 빠른 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학년까지 뭘 끝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그 과정은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걸 보는 과정이에요. 빨리 하는 거, 빨리 달리는 거. 근데 정작 중요한 대입, 최종적인 목표인 대입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멀리 갔느냐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동을 해서 너무 빨리만 갔다가 그러니까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정말 마라톤인데 단거리 선수처럼 뛰다가 지쳐서 그리고 그런 선행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 습관이 다 무너지죠. 제가 아까 사전 질문 잠깐 보니까 난 그런 얘기들도 좀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선행 열차에 탑승을 해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좀 복잡하죠. 선행은 한 것 같긴 한데 현행이 무너져 있거나 선행도 알고 봤더니 껍데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모든 아이들의 성공 그 과정이나 솔루션이 우리 아이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거 일부 아주 소수의 아이들의 성공 사례가 다 해당이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스스로 과제를 하거나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특히 문해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거 아니 도대체 이걸 몰라 하는 부분들의 원인을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초등 때부터 노선을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역량들은 초등 때부터 습관이 만들어진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부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년이 다 다를 텐데 스스로 엉덩이를 책상에 의자에 딱 붙여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나요? 자기 공부 시간이잖아요.
그게 안 되고 아까 그 가짜 공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이거 고3 때까지 가거든요. 수업을 되게 많이 듣고 앉아있고 인강 틀어놓고 있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출발점이 초등 때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수업 이외에 그러니까 좋은 수업은 아이 스스로가 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업이에요. 그거는 그 수업 시간도 공부 시간으로 쳐도 되고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수업만 듣는 거는 사실 부족하죠. 공부의 준비 단계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요새는 이제 세특이라고 해서 뭐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게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2 아이들부터 지금 초등 아이들 다 포함이 되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죠. 그러면 결국은 온라인 수업, 물론 학교 간 연계, 지역 간 연계 또 하겠지만 결국 온라인 수업을 되게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 아이들 코로나 코시국을 겪으면서 얼마만큼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게 힘들 거라는 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거는 선생님도 직접 관리를 해주지가 않죠. 그러면 정말 내가 수업을 짜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듣고 거기서 또 수업의 내용에 따라 주제에 따라 정말 애들이 해야 되는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할 거란 말이죠. 이건 학원에서 해결해 주지도 못하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학원에서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도력 이 자체가 이제는 고교 학점제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량입니다. 자, 문해력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문해력이 안 되면 아이들이 힘든가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고3 아이들을 자, 이제 수능 영어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어휘를 잘 알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영어 어휘의 한국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많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읽긴 했어도 뭔가를 챙기지 않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읽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뭐 읽고 끝나거나 읽고 문제를 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휘를 안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남는 걸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어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휘는 일단 사전을 좀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사전. 자, 대부분 이거는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영어는 사전을 가깝게 생각하지만 한국말은 우리말은 영어 어휘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체득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그러니까 한자 학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또 그것도 거부하거나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한자까지는 선택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사전을 좀 찾아보는 연습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 5학년이 학습의 위기 시기예요. 뭐 이 시기 이때가 뭐 그렇다고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위기냐 하실진 모르지만 정말 공감하시죠? 3학년은요 무려 영어, 사회, 과학, 교과가 시작이 되죠. 영어 하나 시작하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사실은. 게다가 이때부터 아이들은 영어 실력의 편차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수학은 이때부터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정말. 자, 이 부분 3학년은 자, 공부를 많이 하실 거고요. 5학년. 자, 5학년이 사실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다 어렵습니다. 뭐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도 이때부터는 이제 중등 대비로 들어가죠. 뭐 아이들마다 분명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보통 문법 학습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양은 정말 많은데 시간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돼서 선행 도미노, 그러니까 현행은 잘 안 되는데 선행 열차에 올라타게 돼서 뭔가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이 이때부터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 1, 2, 3 아이들의 학습의 방향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학년 때 겪는 걸 겪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5학년 때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자, 제가 첫 번째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선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행이 아니라 선호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아이는 책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혹은 우리 아이는 잘했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이의 선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호가 뭐냐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나 주제가 뭐냐예요.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학습과 연계된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중등 대비예요.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5학년 때부터는 중1을 목표로 학습 방향성이 퍼트려져 있던 거를 조금씩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왜 5학년이냐? 5학년이 어떻게 딱 중1, 2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어요? 이때부터 부드럽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6학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6학년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중학생이죠. 자, 그래서 중1 대비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닐 중학교에 대한 기출을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렇죠?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먼저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비문학 중심의 리딩, 뭐 국영수,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문학 리딩도 중요하지만 이때부터 문법 학습을 부드럽게 시작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인강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초등 때부터 시간을 뭐 알람 시계를 갖다 놓고 물론 옆에서 좀 코칭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다 지금 오프라인으로만 되고 있는 아이들도 아이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워낙 좋은 수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보면서 좀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 고등학교 때 진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때까지 못 챙겨주세요. 사전 질문 먼저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학습을 주되게 시켜야 할지 책을 읽는 것에 신경을 더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소장님, 집에서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까요? 학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4학년 때까지는 독서 뭐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지만 5학년부터는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전 질문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이 낮은 건지 힘들어해서 책상에 앉아 학습을 시켜도 뭐 잘 안 한다.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 책을 읽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공부를 하면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 근데 그건 다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아이한테. 책이 또 재미없는 건 아니다라고 아이가 대답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해력이 걱정이네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어머니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둘 다 공부같이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은 싫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책이 좋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라 책 읽는 거 둘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거나 그거나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할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년의 구분에 따라서 좀 더 저학년이면 책 읽기 뭐 많이 시키시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제 고학년이나 5학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실랑이를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학년을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책을 읽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행이 아닌 선호. 아이가 책을 읽는 게 공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좀 공부 같지 않은 책을 조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소재나 주제를 좋아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협지도 괜찮고요. 만화인데 뭐 조금 너무 만화 같지 않은 요즘 학습 만화도 많습니다만 네 번째가 독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좀 질문이 이제 같이 제가 대답을 드리면 답은 맞죠. 독서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솔직히 책을 우리 어른들이 다 많이 읽고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네, 그리고 문해력이 되게 좋은 사람 중에서도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운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뭔가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이가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억지로 책을 읽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아이의 선호를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좀 쉬운 책들, 재밌는 책들을 발굴해서 아이가 처음부터 안 읽더라도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 아이 주변에 보이고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실에 TV가 좀 없는 거, 거실이 좀 도서관처럼 생기고 환경이 만듭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인데 초2예요. 초3 준비 전 겨울방학 무얼 집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하죠. 저 가장 중요한 제가 시기죠. 초3 충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아이가 어느 실력에 어느 정도 대비를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3 교과서를 좀 보시면 좋아요.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 초3 교과서 위주로, 왜냐면 어차피 학교를 가면 그걸 읽고 그걸 하고 거기에 대한 어휘나 듣기는 할 거잖아요. 준비 조금 미진했다 그러면 초3 교과서부터 출발을 하자.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영어를 그래도 곧잘 해갖고 있는 아이다 그러면 초3부터는 지금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어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말 어휘랑 병행해서, 그러니까 단어 학습을 빡세게 시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왜냐하면 의외로 아이들이 리딩이 돼도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곧잘 한다는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왜냐하면 어휘 학습이 되려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력 편차는 크지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파닉스부터 좀 쓰는 연습, 교과서 조금 열심히 해왔다 그러면 리딩을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어휘를 하루에 하나씩부터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연습을 겨울방학 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겨울방학 때 아이 학습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습 두 종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능하다면 영어는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영어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업은 뭐 인강이 됐던 뭐 학원 수업이 됐던 뭐 수업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나눠서 며칠로. 근데 아이 스스로의 학습은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 때 학습, 초등은 사실 영어 학습 이전에 노출과 습득이 훨씬 큰 때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다 보면 습득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서 집중된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아이가 집중도가, 습득도가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조금 하더라도 매일 자주 보는 게 훨씬 좋고, 그게 심리적으로도 아이가 부담을 덜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예를 들면 뭐 한 시간 정도 그냥 뭐 이렇게 듣고 읽고 하는 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내일 놀고 갑자기 모레는 한 3시간 하라 그러면 못하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영어는, 근데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또 그렇게 안 되죠. 스케줄에 따라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또 몰아서 하는 습관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잘 조금은 조정하시되 언어와 관련된 것들은 미리, 그러니까 독서 그다음에 영어 학습은 매일 기반으로 두시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머지들은 조금 그래도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 라이브가 한 번 더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해보고요. 금쪽 같은 라이브는 더욱 알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태영 소장님과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